1년 동안 담배 안 펴도 되겠다고. 독하니까 북한 담배는 9에서 12mm거든요. 야, 남조선은 약하니까 담배도 약하구만 하고서 버렸어요. 뛰자. 길진 못하겠다니까 죽더라도 그냥 일어서 뛰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찰나에 진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 때 진짜 되게 후회했어요. 처음에 한국 오는 거를. 진짜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괜히 왔다는 생각까지 막 들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탈북하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건이 있겠죠. 어떤 하나의 충격적인 걸 가지고 제가 탈북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살던 곳이 황해도 지역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TV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진 않았죠. 교육 자체가 북한에서 세뇌 교육 자체가 이 남조선, 미국 뭐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을 했는데 제가 뭐 좋다고 받겠습니까? 사실은 나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봤는데 어느 정도 계속 보다 나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2004년도에 강원도 원산 안전보위부로 군대를 나가서 군복무를 하면서 선박 단속하는 임무였어요. 선박을 단속하는 위치였는데 2004년도에 제가 군대 나갔을 당시에 뭐 남북 관계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한접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쌀들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때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거쳐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왔었는데 2006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에 제가 그 대한민국 국민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던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북한에서는 부선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선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선장 그 분은 항상 내려와가지고 이제 배에 내려와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퍼내면은 그 수심을 조절을 하느라고 계속 자주 내려와가지고 배 그 수심 높이를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말을 걸은 거죠. 미디어를 보던 이 적국의 놈은 어떻게 말할까 하고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경상북도 쪽 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 이렇게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놈은 분명히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듣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뭉클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이후로부터 한 70여 년간 지금 헤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갈라져 살고 있는데 처음 보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항해에 있으면서 각 나라 사람들은 다 만나봤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인사가 다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끝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은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니까 여기에 뭔가 용솟음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또 누르고 내 교육받은 게 있는데 적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실해실해서는 안 된다 하고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궁금했던 거죠. 한국에서는 못 사는 거로 지금 북한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쌀을 들여놓냐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한국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북한군 자체가 일반 부대들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니까 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 대해서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국정에서 교육을 받았겠지만 또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뭐 또 북한 사람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금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엔 담배를 많이 폈단 말이죠. 그분도 담배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같이 폈어요. 피면서 제가 남순 담배 좀 한 대 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담배를 주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담배였냐면 참대가 그려져 있던 담배예요. 참대가 이렇게 앞에 척 있더라고요. 수은은 하고 써 있더라고요. 한국 글로 수은 하고 딱 써 있었더라고요. 그걸 딱 폈는데 담배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이라서는 진짜 창피하고 쪽팔리는 진짜 말인데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남조선은 약하니까 담배도 약하구만 하고서 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담배를 그때 줬는데 북한에서 여명 담배를 폈어요. 여명 담배면 되게 급수가 높은 담배입니다. 여명 담배를 주니까
1년 동안 담배 안 펴도 되겠다고. 독하니까 북한 담배는 9에서 12mm거든요. 되게 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그때부터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왔던 다른 분과 이야기하면서 2006년도에 오셨던 분과의 이야기를 맞춰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2010년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보이부에서 있으면서 한국 TV를 그때는 뭐 공공연하게 본 거죠. 뭐 황해도 지역은 한국 TV가 잘 나오니까 한국 TV도 보고, 참고로 제가 북한에서 그 SBS 런닝맨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예, 드라마를 안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드라마가 너무 오래고 지루하고 끈끈해줌이 없더라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끈끈해줌은. 저도 북한에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 한국 영화만 봤지 드라마는 안 봤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과 전혀 상관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광복절 축사를 제 방을 제가 북한에서 TV로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솔직히 그랬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저 남선 대통령 간난 또 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뭐 쭉 나오다가 어떤 말이 있냐면 북한의 간부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이런 그 말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으로 너 찾아오라. 그러면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새로운 뭐 터전은 열려 있다, 뭐 이런 액션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네 오라라는 액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야, 이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제가 안 왔겠죠. 근데 대통령이 오라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야,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야지. 성의를 봐서라도 가야지. 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저 혼자 온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지금 울산에서 있는데 그 친구는 보이부에 있지는 않고 짜개바지 친구예요. 그냥 야, 한국 가자 하니까 이 친구가 한국을 몰라요. 지금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2개 국가론을 내놓으면서 김정은이가.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야, 한국이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조선 하니까 남조선? 그게 한국이네요.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왜? 그래서 박근혜가 오래 하니까 이 친구가 박근혜를 모릅니다. 우리나라 김정은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먹고 살기 힘들어 줄 건데 적국에서 대통령을 알갔다고 적국의 대통령을 알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관심이 없던 거죠. 남선 대통령이야 박근혜가 하니까 그래 너한테 오라고 연락 왔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TV 반 내용을 모르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쭉 이야기해줬죠. 이렇게 됐다니까 그 친구가 제 눈을 한 3초 동안 바라보더니 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자고 한 날이 9월 14일이에요. 2016년 9월 14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탈북 준비를 한 거죠. 제 친구하고 계획을 잡은 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해상으로 가자라고 목표를 잡았죠. 그래서 황해남도 연안군 염전구, 거기서 딱 바라보면은 강화도 말도 해병대 2사단 한개 중대가 나와서 주둔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극기가 보여요. 거리는 한 4km, 6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수용초에서 갈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빨리 가고 싶으니까 뭐 언제 뭐 배를 만들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냥 결심 먹었을 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신분증이 없었는데 북한 일반 주민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분증을 대한민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있는데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 뭐 어디서 단속할 데가 없으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건 대상이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 따라다니는 거 돼요. 그래서 전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이 다녔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탈북 루트를 더욱더 좀 안전한 곳으로 찾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죠. 북한에 이제 그 탈북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안가에 들어가는 게 뭐 우리가 뭐 해수욕장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 지역에 있는 그 해안들에는 거의 한 개 초소씩 나와 있어요. 한 개 분대씩. 그래서 독립 분대들이 나와 있는데 4km에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는. 그 4km에 하나씩 있고 또 2km에 하나씩 잠복 초소들도 있고 또 저녁 8시부터는 잠복 근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순찰도 돌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8시 순찰 나오기 전에 저희가 물에 딱 입수를 했거든요.
뭐 9월 달이 되니까 그때쯤 되니까 약간 어슬어슬해지더라고요. 그때 입수를 해가지고 딱 내렸는데 그때가 9월 18일이 언제였냐면요. 추석이 지난 지 한 3일? 그 달이 엄청 밝았어요 그날. 저희는 이제 그 물에 들어와가지고 한참 입수를 해가지고 수영을 치고 오는데 아웃물이었습니다 그날 물때가. 서해바다는 이제 간조 만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웃물 시간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한국으로 물이 빠지는 시간에 썰물 시간에 저희가 몸을 담은 건데 물이 빠지는 속도가 저희가 계산한 시간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물이 순간에 다 빠지는 거예요. 감탕에 두 명이 그냥 벌렁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은 다 빠지고 사실은 수영을 쳐서 가야 되는데 일어서려고 하니 이 초소들이 지금 잠복근무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보이는 시야이거든요. 거리가 저희가 내려온 지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얼마 못 왔어요. 솔직히 시야에서 보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일어서면 총에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진 못하고 보복전쟁을 했죠. 둘이서 지금 갯벌을 그냥 보복전쟁에서 가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갯벌에서 보복전쟁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죽더라도 그냥 일어서 뛰자 그랬거든요. 제 친구가 어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에 대한 애착은 얼마나 강한지 어우 싫다는 거예요. 조금 고생하더라도 좀 더 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옷까지 다 입었지 신발까지 다 입지 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뛰자 길진 못하겠다 하니까 야 총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맞더라도 뛰어야지 뭐 하니까 근데 그 찰나에 진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달이 그렇게 밝고 시야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환했거든요. 근문 안에 이제 보초 나오는 것까지 다 보였어요. 저희는 그 밝던 달이 갑자기 새까매지는 거예요. 주위가 왜 이렇게 새까매지지 하고 보니까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데 되게 큰 새까만 구름이 그 달을 가렸어요. 나도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 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적이다. 그때부터 일어나서 뛰은 거죠. 근데 서해바다 어느 정도 뛰고 나면은 바닷물도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물이 안 빠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달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꿈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는데 그때 이제 2016년 9월 18일 기상관측소의 그 날짜 그걸 아마 보면 진짜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기적의 기적인데 저희가 물에 딱 입수하려고 하니까 구름이 싹 가려지면 날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무슨 그랬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 친구 아버님도 그렇고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던 거죠. 북한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걸 알았더라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거 와서 알았는데 그 말도에 있는 해병대에서 북한 지역의 어느 일부 지역까지 열감지 장비를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상의 인원 2명이 그 방파제 한마디로 제방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저기서 왜 왔다 갔다 하지? 뭘 주울라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바닷물로 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차마 이 거리를 수영으로 오진 않겠지. 그리고 원 기록도 역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물로 들어오더니 오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야? 저 미상에 있는 2명이 지금 자기네 쪽으로 오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상급에 보고를 했답니다. 미상에 있는 2명이 자기네 쪽으로 지금 수영으로 오고 있다. 근데 한 4시간 되니까 이 열감지 장비라는 것이 사람이 체온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저체온으로 열이 완전 저거다가 열감지 장비가 사람을 식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근데 저희는 한참 내려와가지고 한 6시간 동안 내려오다가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댔어요. 마중 그 해군에서 배가 이 보고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밤에 저걸 보니까 저 배가 뭐 북한 배인지 한국 배인지 바다에서 뭐 NLL이 어느 쪽인지 여기가 북인지 여기가 뭐 한국인지 전혀 분간을 못 하간 거예요. 야, 저 북한 경비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말도 해병대가 있는 곳인데 여기 쪽 반대쪽에 있는 무인도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다가 꺾어가지고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딱 한국 배 같긴 같은데 밤이니까 이거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인도가 좀 저희하고 좀 거리가 가까웠으니까 글로 간 거죠. 글로 올라갔을 때 당시 한 4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추웠던 거죠. 물에서 나오니까 왁 떨기 시작했죠. 무인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버들버들 떨고 지금 뭐 9월 18일이니까 춥더라고요. 밤에 떨고선 아침에 이제 딱 해가 뜨니까 일어났는데 다시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직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바닷물에 못 들어갑니다. 아직. 벌써 심장 위로 딱 물이 잠기면은 이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꽉꽉꽉 하는데 애기들 수영장에 가서는 노는데 바다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단한 게 뭐냐면 아침이 날이 밝았는데 언제 일어나가지고 언제 그 무인도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햇반을 주워 왔더라고요. 우리나라 포장 기술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햇반에가 햇반 주워오고 물병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어부들이 먹다가 막 버린 거겠죠. 그 요만큼씩 남은 것들 모아온 걸 한 2리터를 주워왔어요.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라면 수프, 그리고 무슨 신발짝 그 막 버린 것들 같은 거 막 주워와가지고 그거 신고, 저희 신발을 버렸으니까 맨발이었으니까 저희 처음에 그 바다에서 그 섬으로 올라갈 때 그 석가밭이었어요. 돌 석가들이니까 여기 손바닥 아직도 그래서 자꾸 갑질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햇반 뭐 그냥 먹었죠. 햇반을 그냥 먹고 바닷물에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돌자, 이거 돌아가지고 한번 뭘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부위물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거 돌아보니까 파레트가 있더라고요. 파레트가 있어가지고 파레트에다가 온갖 스티로폼들을 다 매달았어요. 그 무인도다라니까 뭐 여기서 내려오고 저기서 뭐 걸려온 것들 뭐 밧줄, 그다음에 뭐 스티로폼, 물병 이런 것들이 겁나 많더라고요. 그걸 갖다 매달아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온 거죠. 또 물도 올라갔다가 또 썰물 때 이제 밀물 때 올라갔다가 썰물 때 내려올 때 다시 이제 저희가 몸을 실었는데 저희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해병대라든지 해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조를 받았는데 귀순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귀순이라고 하니까 배 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만의 이제 뭐 루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때 진짜 되게 후회했어요. 처음엔 한국 오는 거를. 진짜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괜히 왔다는 생각까지 막 들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수색을 하고서 딱 보니까 군인 신분증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또 칼도 있었어요. 바로 그냥 묵더니 몰이 갖다 더니 그 배에다가 가판에다 몰이 갖다 턱 봤더니 발로 똑 박았더니 총을 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후회가 빡 밀려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왔네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근데 한참 오다 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귀순이든 뭐든 귀순 의사를 밝혔어도 무슨 짓을 할 줄 알겠습니까? 뭐 군인이고 하고 또 칼도 차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막 괘씸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고맙고 감사한 거죠. 구해줬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처럼 비행기 타고는 못 왔고 저는 군함 타고 사실은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항으로 왔어요. 군함 타고 탈북하는 것도 좀 인상에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국정원이었죠. 국정원에서 조사 받기 전에 이제 오면서 다 눈을 가려가지고 조사를 둘이서 분리해가지고 따로 조사를 받았죠. 친구하고 저도 이제 조사 기간도 달랐고 그리고 조사 받는 방식도 달랐죠. 조사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제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보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왔냐요? 난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저는 어쨌든 뭐 처음에 어쨌든 대한민국 우리 용사님들에 의해서 또 제 2의 인생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용사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국권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안 했을 때인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신발도 못 벗고 총탄 다 나눠주고 전군 비상태세를 이제 한 거예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패도 다 나눠줬어요. 그때 군번을 나눠준다는 건 이건 전쟁을 의미해요. 북한에서 그때 좀 전쟁 좀 일어나라. 북한 군인들 상당수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군인들이 많아요.